아까 거에는 일부였고 이거는 2부고요. 아직도 미래가 안 믿어지시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과학이 발달되어 있는지 혹시 저희 교육과정 설명회 때 연수 오셨던 분들 계실까요? 아, 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미 한번 들으셨을 건데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사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미러링크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그때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에 연수 때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엔 진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진실함이 불로초를 찾아가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가 그때 연수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냐면 지금 실제로 가능한 시각이 열리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리고 있는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열리고 있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뉴럴링크가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 머리에 뇌에 칩을 씹어서 이 칩이 저희 뇌 활동을 모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제 뇌 활동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전기 자극으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 자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각 쪽 이런 사진들 보시면 뭐 붉은 부분, 파란 부분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자극에 따라서 막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다 저장해서 지금 다 저장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진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AI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근데 아까 GPU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또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뇌에 심어가지고 뇌 활동은 이미 다 칩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냐면 인간부터 할 수 없으니까 원숭이한테 먼저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실험해서 원숭이한테 오락을 이렇게 시킵니다. 간단한 오락을 시키는데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 전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이제 원숭이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 뇌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있잖아요. 칩. 그 칩만 딱 꽂았는데 게임이 되는 겁니다. 왜? 뇌를 스스로 잡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USB 같은 작은 칩 하나에 저희의 모든 생각과 뇌 구조가 다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칩 하나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안드로이드 로봇이 개발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로봇에 이제 그 칩만 꽂으면 제 몸은 죽지만 저희 생각과 말을 그대로 하는 제 존재, 그러니까 정신적인 존재는 그대로 살아요. 육체도 당연히 인간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제작이 됐고 저희 이제 몸이 좀 상했어 그러면 가면 됩니다. 칩만 꽂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됐죠.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미래는 절대 불평등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의 데이터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죽은 고우나 이런 화가들의 데이터도 이미 그거는 뇌에 심은 건 아닌데 그림들을 이미 다 찍어가지고 분석하게 해가지고 고우처럼 그리거든요. 그 칩 하나만 심으면 제가 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저 고우처럼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팔 기능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아? 손흥민처럼 나는 근육량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어? 아무리 내를 박아도 안드로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스포츠용 몸이랑 다 따로 있어요. 그날 가서 팔 다 바꿔 끼우고 나 오늘 스포츠 하러 가야지 하면 오늘 손흥민처럼 뛰어볼까 하면 손흥민 꽂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고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긴 할 건데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무서운 현실을 보시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정도 해고 항목을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 40%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처음부터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AI 시대에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가 아주 럭셔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서 계속해서 김두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그 AI와 AGI 이런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변화할까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직업적인 거, 직급적인 거 엄청나게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빅테크에서도 이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챗GPT가 소개됐었을 때는 지금 막연하게 20대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탑사하는 신규 했습니다. 채용. 첫 번째, 단순 노동이 사라진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이 사라진다. 특히 중간 계급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한두 달 전부터 드디어 거시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두 분야를 본 거예요. 개발자하고 카스터머 서비스. 누가 보더라도 AI가 대체할 것 같잖아요. 이 두 직업은. 그런데 보면 챗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두 직업에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줄어들고 다양하겠죠. 근데 챗GPT가 딱 등장하고 2023년 1월 달부터 데이터가 완전히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22살에서 25, 막 칼레지 졸업하고 지금 첫 직장 가는 신규 채용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말씀하시죠?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40살 이상 경력자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가장 많이 효과가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론 이미 2, 3년 전부터 AI가 코딩했었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헬루시네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의 핵심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챗 GPT,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는 뭘 이해하고 정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습한 데이터에 있는 확률 분포를 학습한 다음에 데이터를 예측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내용이 틀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아무거나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갑자기 뭐 세종대왕이 노트북 컴퓨터를 던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문법은 맞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저 이야기 들어보신 뉴스 기사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처음 챗GPT가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 두렵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타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예로 많이 사용했냐면 챗GPT 아직 역시 안 돼. 생성형 AI는 역시 사람처럼 안 돼라는 예를 들고 싶을 때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답니다. 그걸 할루시에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질문했냐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런 사건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맥북을 던지는 게. 근데 뭐 있었던 일처럼 확 적어냅니다. 한 편에 글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말을 잘하지만 거짓말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할루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아까 노트북 던졌다는 말은 그런 거고. 그래서 AI가 제가 아까 애들한테 미리 먼저 써보게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루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스펠링도 다 맞아요. 내용만 틀린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헬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헬루시네이션은 문장일 경우엔 우리가 보고 헛소리곤 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AI로 코딩을 했다고 칩시다. 10만 줄을 코딩을 했어요. 헬루시네이션으로 콤마가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이 코드가 안 돌아가고 그 콤마 하나 찾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코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걸 못 썼는데 특히 올해 들어가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커저, 윈서프, 러버블, 볼트 같은 여기서 러버블 좀 보시고 적어 두셨다가 아니면 이 영상 보면 나오니까 그거 좀 많이 사용해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 제일 잘 만들어지는 바이브 코딩. 근데 한국어로는 아마 지원은 안 될 것 같은데. AI로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바깅까지 해주는 너무나 훌륭한 도구들이 등장해서 AI로 코딩이 웬만큼 가능해졌어요.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귀찮은 거, 반복적인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코딩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커저로 코딩하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편하더라고요. 타자기로 글을 쓸 때하고 원 프로세서로 글을 쓸 때하고 똑같아요.
창작은 내가 해야 되지만 수정할 때 아시잖아요. 타자기 수정하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잉크로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순간 얼마나 쉬워요. 수정하는 게. 코딩도 비슷합니다. 단 커저나 윈소프트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딩 경험이 없는데 나만의 앱을 만들고 싶다 하면 러버블, 특히 스웨덴의 러버블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일 잘 나갑니다. 이걸 쓰시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재 유치원생들이 러버블로 앱을 만들고 있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한 장 집어넣고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식의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그냥 치잖아요. 10분 후되면 그 게임 앱 하나 만들어줍니다. 근데 잘 돼요. 꽤. 와. 꼭 해보셔야 됩니다. 바이브 코딩은.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이 되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코드의 40%를 AI가 만들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20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직원을 10,000명 정도 해고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40%가 개발자예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 AI 회사들입니다. 한 달에 개발자를 몇 명 채용했는지 보니까 2022년이 피크였었어요. 챗GPT 등장하기 바로 전이죠. 한 달에 평균 한 3,00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보너스 주고 데려오고 막 인도에서 데려오고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최근에는 신규 개발자 채용, 그러니까 신규라는 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신규 경력자 채용은 여전히 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가 지금 0이에요. 0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의 게임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미 올해 초부터 신규 채용을 그냥 거의 안 하고 있대요. 왜냐? 그 정도는 AI가 한다라는 거예요. 걱정은 이거예요. 신규 채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 경력이 있어서 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채용을 해가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 채용 안 하고 지금 20대 너무 안 되는 생각이 정말 자기가 특출나지 않으면 못 듣거든. 근데 여기 지금 MS 같은 곳에 들어가려면 특출난 아이들도 지금 안 될 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아직도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 2022년 불과 3년 전인데 3년 전만 해도 3천 엄청 뽑았거든요. 엄청난 돈 주면서 뽑았는데 갑자기 1, 2년 사이에 이제 0명이 되었어요. 왜냐면 기술이 너무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AGI가 나오는 순간 또 얼마만큼 수많은 직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채용이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너무 필요하다 해서 전상권 막 키우고 그다음에 특히 문과 나온 졸업한 친구들한테 6개월 정도 자바스크립트 가르쳐줘서 국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개발자로 업스케일이. 그리고 그 친구들 대부분 직장 찾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경력자들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구나 AI가 한 실수도 누군가가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 업종하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AI보다 경력이 더 있어야 돼요. 문제는 지금 어린 친구들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AI 시대에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가 아주 럭셔리입니다. 이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저라면 큰 걱정을 사실 안 하겠어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같이 50대가 넘은 분은 우리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지난 만년 인류 문명사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다가 AGI한테 밀려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은퇴를 할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지금 30, 40대 분들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0대들이 문제인 거죠. 이 친구들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경력이 없고 노조가 없어요. 그런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처음부터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보고 있는 게 우선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경쟁력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직업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이미 많은 게 있는 경우에 공장이 있고 시설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지금까지 막 AI 그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단순 노동이 대체될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없애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돈 드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없애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이 살아남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까 보셨잖아요. MS 벌써 잘렸다고 그런 쪽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학교도 안 맞거든요. 코딩 교육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코딩 교육은 안 맞는 사실.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말을 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아까 바이브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코딩 사실 다른 학교에는 없는 코딩 교사까지 두고 있잖아요. 나름 학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은 쓰고 계신데 그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학교를 믿고 계시지 마시고 방금 바이브 코딩 미리미리 좀 시켜보시고 준비하시고. 그거를 없애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착착착착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들은 뭐냐면 단순 노동이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거든요. 공장이 없는 거잖아요. 없애는 비용이 없는 쪽이 먼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없으면 없애는 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체가 있는 직업들이 하나씩 없어지겠죠. 공장, 제조업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산업혁명 과정에서 보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특히 제조업은 바로 그 다음날 도입될 수가 없어요. 전기는 아마 1860년도, 70년도에 발명이 됐죠. 그런데 공장에서 기계들이 스팀 엔진이 아닌 전기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사실 1920년도예요. 50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뭐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시작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마도 바꾸기 어려운 직업들. 이제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왜 기계적인 부분들이 마지막에 바뀌냐 하면 지금 안드로이드 로봇의 마지막 문제는 인간 같은 팔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는 다 가능하거든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방법이 로직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지금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써볼까 저런 방법을 써볼까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만들 때 제일 늦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건데 방금 봤지만 이제 절대 대체되지 않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 건지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건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경우에 네네. 또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건 AI가 이분은 단순하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끝까지 의사 선생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나 또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부님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의사 선생님도 안전하고 판사님도 아마 안전할 거고.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저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지금까지 들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 직업은 없어지지 않고 근데 교수님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한 부분은 있는데 이분이 안 없어질 거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에 그래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AI가 아무리 결정을 했어도 판단은 누가 해줘야 될 거다? 사람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이건 엄청나게 충격받았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의대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이미 그 친구가 5년 전에 팔란티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라는 기업. 그 기업에 소프트웨어가 이미 들어와서 자기 병원에서는 그걸로 다 구동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게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CT나 이런 걸 찍어서 내보내잖아요. 안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인간이 최종적으로 한번 보지는 않아 했더니 안 보네. 볼 필요가 없대. 왜냐면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분은 결정은 인간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결정도 인간이 안 하고 그냥 AI가 결정 내주면 맞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게 제가 아는 지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의사의 친구가 똑같은 의사겠죠. 의대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병원 4군데를 가서 CT를 찍었는데 그 의사들이 한결같이 다 알게를 못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 근데 너무 아프다고 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봤는데 누구나 봐도 이게 종양이 보이는데 그 4명이 다 누구나. 그래서 그분이 결국 종소개로 기회했거든요. 불교로 갔다고. 왜냐하면 내가 봤으면 어머님을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실수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로 넘어갔고 인간이 결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의사나 판사는 살아남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AI도 아까 할루시네이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각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그 세상에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 기계들도 다 100%는 없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맞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를 찾고 해결해 줄 사람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못 뽑고 못 사는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학교에서 지금은 그거 AI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주니까 제가 이제 부장 조사를 하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업무를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업무를 배우면서 걔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얘가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얘가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간 구조를 다 없애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본적이고 단순한 거는 그 공문 처리하고 뭐 이런 거는 누가 다 해준다고 AI가 다 해주는데 굳이 뭐라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근데 그 처리를 하다 보면 문제는 생기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 저 같은 경력자는 일을 다 해봤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생겨나면 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납니다. 아까 경력자만 계속 찾는 이유가 그 사람은 찾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나머지 일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필이면 지금 10대가 20대죠. 10대 후반부터 20대라고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력자들이 나중에 이제 뭐 퇴직을 할 경우는 네. 그 경력자의 자리도 그 로봇이나 다른 그런 AI들이 대체를 AI가 대체한다기보다 또 전문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 네. 감히 이미 대학에서 그 정도 숙련된 애들을 뽑아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러니까 다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나중에 필요한 교수는 뭐 왜 제가 AI 프로그램들을 미리 빨리 써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나중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AI보다 똑똑해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살아남는 사람. 두 번째는 AI를 너무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데 AI를 평소에 너무 많이 써서 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두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는 근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교육받다 보니까 이런 거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AI하고 같이 협업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배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할 리가 없지.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제가 볼 때 운이 좋은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애들은 지금부터 AI랑 협업하고 이걸 미리 가르쳐 놓으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경력자들 5, 60대 경력자들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 경험조차 쌓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도태가 돼버려 있을 상황인데 그때 나는 예를 들어서 유학 가면 장학금도 많이 주지만 그 교수님이 제가 2007년도에 그 교수님을 유학 갔다 오셔서 배웠는데 저 완전 신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이미 그때 아마존 주식 가격이 5,000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미 오셔서 제일 처음 해줬던 말이 그거였어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미친 기업이야. 얘들은 세상을 바꿀 애들이야. 미쳤어. 막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5,000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 주가가 8,000불짜리입니다. 8,000불짜리. 5,000원 하는 게 8,000불이면 1,000만 원짜리죠. 어느 정도 20년 정도 만에 그 정도를 성장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대로 진짜 됐거든. 뭔 이야기가 되게 좋겠지. 그래서 맞다. 경력자들이 이제 떠나갈 때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 왜냐하면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얘들 AI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얘들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선정 뽑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잘 못해도 돼요. 지금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내가 좀 할 줄 아네만 해도 이미 아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 줄 알아도 옛날에 자격증 시험 기억나시죠? 초기에 1, 2회 때는 자격증 시험 치면 보통 빨리 그냥 다 통과되잖아요. 그냥 아무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도 엄청 쉽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학을 꼭 보내야 된다. 맞다. 아까 이 말에서 그 외국 교수님을 말씀드렸던 건데 외국에 유학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그런 기업들하고
그 교수님 계속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그 대학원에서 다니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미 AI와 계속 접하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를 전문가로 만들고 싶으면 유학 보내셔야 됩니다.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 자동으로 오픈 AI, MS, 구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할 수가 없고 자기는 협업하면서 성장하고 있겠죠. 경험도 했겠죠. 그럼 교수님이 얘 좀 할 줄 알아 해서 보내겠죠. 네, 그러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준비 잘 하시는 유학 보내려면 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친 듯이 돈을 벌 생각하시는데 좀 놀러 가는 거 좀 아끼시고 네, 아이와 함께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나도 이제 그 시대에 어머님들은 대비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은 완전 다 붕괴될 겁니다. 아까 말했을 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갑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자세로 작동되기가 힘들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원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빨간불을 지났다. 이거는 어딘가 ATM에 가서 벌금을 받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뭐 몇 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러면 의사나 이게 왜 살아남는지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마지막에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마지막에 남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미 의대랑 이들 다 보내놨습니다. 자기들이 그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법 제도들이 전부 다 그 있는 집 자식들만 잘 되는 법으로 다 바뀌고 있고 의사들도 그래서 소수의 의사들한테 돈이 다 편중된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정치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제도를 만들 건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법을 만들 건데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의사를 그 병원을 하나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몇 명을 봤는데 의사 한 명은 있어야 기계를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AI 기계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줄 겁니다.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AI로 변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건 전문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전문가니까 인정받았으니까 니만 쓸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한 의사당 몇백 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200명까지가 한계야. 한 병원에 2명의 의사나 3명의 의사를 써야 뭐 600명, 하루에 600명 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해서 분명히 할당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나 판사나 이런 전문 직종은 반드시 살아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록 우리가 유지를 아마 할 겁니다. 기계가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거는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없애고 대체하는 직업이 있는가라고 기계가 하고 직업의 성격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 노동자들에게는 첫 두 스테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부님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실체가 없는 건 소프트웨어, 컨텐츠 당연히 여기도 실체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실체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무섭습니다.